노동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노동법인 거죠. 얘기했죠? 기득권 세력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싫어해서 전부 다 근로라는 단어로 바꿨다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노동법은 완전히 계약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민주노조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할게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53년대입니다.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때 시민사회운동이 굉장히 강했어요. 즉 1953년의 노동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노동법 개혁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개정을 할 때마다 이 시민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꾸지 않고 재벌 대기업 소득 기득권층을 위해서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은 늘 개혁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노동법이 제대로 개정된 때가 있었대요. 노태우 때.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로 만든 노동법처럼 제대로 된 법으로 개정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뭐가 있어요? 거부권이 있잖아요. 노태우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그 법은 사장됐다고 합니다. 계약을 엄청나게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법이 이제 1996년 말에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이었죠. 이게 이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이런 것들을 담은 거니까 책을 제가 읽어볼게요.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은 날치기로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노동법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및 무노동 무임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정 등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만을 위한 경제 구조를 합법화시킨 것이 바로 이때 통과된 노동법이었다. 이 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고 다음해 1월 18일까지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사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도 책을 읽을게요. 협상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폐기하는 것도 아닌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2년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말이 협상이었지 민중을 속이는 쇼였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아부였다. 웃기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주체는 노동자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주체로 삼아서 뭔가 이 협상을 해야지 자기네들끼리 정치인들끼리 해먹자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리해고자랑 근로자 파견제. 내 약속을 깨고 1998년도에 당장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죠. 하여튼 이런 사건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만들어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도 소수 정당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소수 정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해도 법이 통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대 정당, 2개 정당은 돼야 돼요. 즉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2010년 1월 1일 새벽에 노동법도 날치기를 통과시킵니다. 이건 일명 노동조합 말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소관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넘겨야 이제 법사위 가고 본회의로 간단 말이에요. 노동 관련된 법은 환경노동위원회라는 환노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추미애였죠. 근데 추미애가 점심시간에 야당 의원들이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가버리고 한나라당이랑 날치기로 해서 사인을 해주죠. 네, 2009년 12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2010년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거죠. 이때 개각된 노동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민주노조를 완전 말살시키는 거예요. 노조가 있으면 노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임자. 전임자가 어떤 일정 시간만 지나면 무급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없게. 노조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이게 복수 노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의 노조만 있지 말고 여러 개의 다양한 노조를 만들자. 그래 노조의 다양성을 위해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뭐를 섞냐면 교섭 창구 단일화예요. 제일 힘센 노조 한 군데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만든 거예요. 즉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민주노조 같은 거 죽여버리고 어용노조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제1의 노조로 만들어서 여기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꼼수가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노조를 다 파괴시켜버렸죠. 민주노조 다 없애버리고 기업노조, 어용노조 만들어서 거기를 제1의 노조로 만드는 그런 노조 파괴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하고 나서 바로 2010년 7월부터 시작됐었죠.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중에서도 연대가 잘 되는 이런 노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기업에 등장했던 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직접 실행을 했고요. 잠깐 제 책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는 사측, 원청인 대기업도 포함, 컨설팅 회사,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유명, 용역 깡패를 대주는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유명. 그러니까 사측, 컨설팅 회사, 용역 깡패를 대주는 용역업체, 이 셋이 역할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측이 노조 파괴를 주문을 하면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대로 작성을 해주고 그 시나리오대로 용역업체와 사측이 실행을 하는 것이죠. 목표는 단 하나,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조 파괴한 자리에는 어용노조, 회사 측 노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 측 노조를 만들어버리면 이제 회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직장 폐쇄, 용역 깡패 투입, 지도부 구속, 복수노조 설립, 민주노조 무력화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먼저 노사 대립을 유발한 뒤에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 깡패를 투입시킨다. 이후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거나 개별 복귀시켜 조합원 분열을 유도하고 노조 집행부나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 및 중징계를 한다. 동시에 내부에서 기존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고 기존의 단체 협약을 해지한다. 복수노조 하에서 제1노조가 되어야 교섭 대표권을 가지므로 사측은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 노조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 이런 시나리오로 민주노조가 파괴된 기업으로 대구 상신브레이크, 구미 KEC, 전주 발레오 전장 등이 있다.